블하 블루진이에요. 드디어 오늘이 저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하는 날이에요.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기 부자가 되었는데 어떤 제품들을 이용하는지, 가격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배터리로 인산철 280A 파워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갓성비 네드님의 파워뱅크인데 이 파워뱅크의 자세한 스펙과 설명은 이전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파워뱅크를 현재 2열의 레그룸에 이렇게 세워둔 상태예요. 보시면 전원이 켜져 있고 대류 단자에 두 제품이 꼽아져 있고 그리고 적상기가 켜져 있습니다. 남은 용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233A 남아있고 소비 전력은 0W,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뱅크 또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전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가정용 충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주행 충전기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태양광 충전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80A 배터리는 무게가 28kg는 하는데 이걸 들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용 충전을 이용하는 게 좀 방법이 어렵겠죠. 그리고 태양광 충전은 해가 이렇게 제대로 쨍쨍하게 떠 있지 않으면 또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주행 충전기예요. 주행 충전기는 차량의 시동을 켜면은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의 경우는 주행 충전기를 이렇게 1열 운전석 그 의자 시트의 밑에 이렇게 매립을 해두었어요. 저기 장치랑 전선이 보이시죠? 저쪽에다가 매립을 해두었고 저쪽에서부터 파워뱅크로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주행 충전기 케이블은 사실 한번 연결해두면 뺄 일이 없어요. 저의 경우는 촬영을 위해서 빼둔 상태입니다. 꼽아 볼게요. 이렇게 XT90 단자로 연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T90보다는 대류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직접 연결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주행 충전기를 한번 설치하면 뺄 일이 없거든요. 계속 그대로 두는 거예요. XT90은 뺐다 꼈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다른 장치를 연결할 때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과 같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이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주행 충전기가 XT90을 이용해버리면 다른 걸 이용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은 대류 단자에 직접 연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류 단자에 직결할 때 간간히 뺐다 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류 단자에 연결을 한 후에 젠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젠더를 뺐다 꼈다 하는 걸 추천드려요. 현재 남은 배터리 한번 다시 볼게요. 233A 그리고 소비 전력 0W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켜볼 거예요. 차 시동을 켰더니 적상기가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깜빡거린다는 것은 충전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233A였던 게 234A로 지금 1A 충전이 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371W 그리고 370W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해주고 있는데 27A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동을 꺼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깜빡이는 것도 멈췄고 소비 전력도 0W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행 충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연을 해봤습니다.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시간당 27A 이렇게 충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스펙이 25A인데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 레이에서는 25A 이하 약 한 20A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25A 이상 충전하니까 차가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JMRV에 한번 가가지고 혹시 조절이 가능하면은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주행 충전기는 이렇게 시동만 켜면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27A였는데 계산하기 쉽게 25A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 운전을 하면 혹은 1시간 시동을 켜두면 25A를 충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배터리를 받으면 대부분 만충 상태로 배터리를 받을 거예요. 배터리 딱 만충 상태로 받아서 차박지에 가요. 캠핑장에 가서 다 써 전기를 한참 쓰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올 때 일단 충전을 하게 되겠죠. 만약 집에 오는 거리가 1시간 걸렸다. 그럼 25A를 충전하게 되고 그리고 차를 운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차박을 떠날 때 또 1시간 최소 운전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2시간 운전을 하게 되고 50A를 충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최소 50A 정도는 충전할 수가 있어요. 가는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올 때, 갈 때 이렇게 두 번을 충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50A 충전 가지고는 조금 충전량이 적잖아요. 평일에 운전을 하신 분들은 운전하는 동안 항상 충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주중에 완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주중에는 전혀 운행을 안 하고 오로지 차박 캠핑 용도로만 나는 차를 운행을 한다. 근데 또 차박지가 가까이 있어서 완충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패널을 함께 구비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전자 레인지하고 심지어 에어 프라이어까지 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은 바로 인버터입니다. 제 레이의 트렁크 하단인데요. 저 밑에 보시면 은색 장치가 보이죠? 저 은색의 커다란 기계가 바로 인버터예요. 저의 경우 인버터와 주행 충전기의 매립은 잼 RV라는 회사에서 받았고요. 인버터 제품은 MD 홍님의 퀀텀 캣 순수 정연파 2kW 용량의 제품이에요. 인버터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중에 다양한 인버터 제품들이 있고 같은 인버터 제품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크기도 크고 무거워지거든요. 그 이유는 용량이 높으면 더 많은 용량의 전기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부 부품들을 되게 좋은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무조건 인버터 제일 좋은 거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고용량의 인버터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와 배터리 간에 연결되는 케이블 그리고 각 마감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간에 높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때문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터리 스펙도 참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배터리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의 허용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용치 이상을 인버터가 이용해버리면 배터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드님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A짜리는 인버터 1K 1000W 용량에 맞춰져서 개발을 해둔 상태고 200A 이상은 인버터 2000, 인버터 2kW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100A지만은 인버터는 좀 고용량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배터리 구매하실 때 안에 좀 스펙을 높여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저의 경우는 배터리는 280A 이용하고 있고 인버터는 2K 2000W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인버터하고 배터리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케이블들 제가 빼놔 가지고 먼저 케이블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케이블 이용하는지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제 RV에서 저한테 매립해 주신 케이블은 국산 실리콘 케이블이에요. 영창 케이블인데 실리콘 케이블을 인버터에서부터 와가지고 앤더슨 단자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에 대류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둔 상태예요. 이 실리콘 케이블은 국산 케이블이고 단가가 되게 비싸요. 미터당 1, 2만 원 하고요. 보통 설치할 때 최소 3m 정도 필요하고 많게는 5m 정도 필요하니까 케이블 원가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리콘 케이블이 얇고 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면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으로 한번 감싸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해 주신 잼 RV 사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케이블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꺼운 케이블을 이용하시고 있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저한테 비싼 실리콘 케이블을 해주신 이유는 레퍼런스 차원으로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주셨다고 해요. 설치비가 한 15만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만 들면 되는데 저는 무조건 실리콘 케이블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길이에 따라서 그만큼 추가 비용이 붙잖아요. 최소 거기서 10만원이 더 붙는 거예요. 굳이 돈을 거기에 더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인버터를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버터는 굉장히 고용량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하시면서 열이 있나 없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물론 한번 했었어요. 제 RV에서 설치 직후 약 20분 정도 전기 제품, 고용량의 전기 제품을 이용한 후에 테스트 했었고 발열이 거의 없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에 테스트 삼아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는 220V 제품을 가지고 할 거고요. 먼저 콘센트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제 RV에서 해주셨어요. 차에 좀 공간이 있으면 차에다가 벽면에 매립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로 케이블을 길게 해 가지고 어디든지 차 안으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3구짜리 이렇게 제작을 해둔 상태예요. 잼RV에서 인버터 스위치를 안쪽에 매립해 주셨어요. 한번 켜볼게요. 인버터 전원을 켜면 전원 스위치에 파란 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기 본체에서 삐 소리가 나오고 팬도 한번 돌아요. 그 소리하고 팬 도는 걸로 제품이 정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버터를 테스트할 건데요. 저는 헤어 드라이기를 가져왔어요. 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헤어 드라이기인데 이게 소비 전력이 괜찮더라고요. 테스트하기 딱 적당한 소비 전력인 것 같아요. 조금 높은데 보면은 1500W예요. 보시면 소비 전력이 1500W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탭에 꽂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꽂고 전원 켜고 소비 전력을 측정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타이머를 맞춰서 15분으로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쭉 돌릴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누름과 동시에 드라이기를 켜보겠습니다. 야, 어렵네. 시작을 누르고 드라이기 켜고. 와, 뜨거운 바람 완전 세게 나와. 소비 전력은 바로 1.5K 1500W로 올라갔죠.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1400W 헤어 드라이기를 지금 계속 쉬지 않고 돌렸고요. 현재도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이렇게 지금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얘를 잠깐 좀 바닥에다가 좀 두고 미안. 어이구, 바람 세네. 이 상태에서 발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손을 가까이 댔더니 미열이 살짝 뭐 있나 그런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막 뜨겁다, 뭐 손을 못 대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미지근한 정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 단자 쪽 케이블도 보면은 케이블이 살짝 뭐 미지근하네, 뭐 따뜻하네 정도로만 느껴지고 뭐 뜨겁다 그런 정도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각 연결 부위하고 전선 자체의 발열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고용량의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한전 뭐 가정용이야 전문가들 잘 설치했겠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직접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5분에서 20분 가량 전기를 빵빵하게 사용하면서 테스트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버터 쪽도 발열 테스트하면 좋은데 잼RV에서 설치하자마자 사실 15분에서 20분 가량 돌리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때 괜찮았기 때문에 인버터 쪽 테스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이제 끄고 헤어 드라이기도 뜨뜻하네. 끄고 끌게요. 그리고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버터 대기 전력 14W 먹고 있어요. 인버터에서 팬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W 정도 더 소비를 하고 있네요. 조금 또 지나니까 인버터 팬이 꺼졌어요. 그 다음엔 9W 이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9W라고 하면은 약 0.7에서 0.8A 정도 되는데 0.7이라고 계산하면은 뭐 1시간에 0.7A니까 10시간 돌려도 7A, 20시간 그냥 켜놔도 별로 안 먹는 거예요. 280A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A 같은 거는 작으니까 이게 바로 전기 부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280A 인산철 파워뱅크 있고요. 저쪽에 주행 충전기 매립되어서 케이블 통에 와가지고 XT90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으면 다시 한다면 대류 단자로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대류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인버터 연결, 두꺼운 선으로 인버터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또 얇은 선은 파워탭이에요. 파워탭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파워탭에서 각종 장비들, USB 등등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T60 단자가 놀고 있는데 XT60 단자는 또 제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XT60으로 무시동 히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사실 한번 연결은 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대류 단자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XT60, 90 다 남게 되면 도대체 뭘 사용하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XT60으로 뭐 파워탭을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뭐 태양광 90이나 60으로 태양광 같은 거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부자가 된 지니레이의 전기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제품들이 어디에 매립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갓성비 네르님 파워뱅크 소개 글을 올리고 주행 충전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구매하신 분들이 주행 충전기 설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래서 저도 업체를 찾아다녔고요. 왜냐면은 저야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하는 걸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를 저 나름대로 안전하다, 꼼꼼하게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 찾아다녔고, 결과적으로 잼 알부에서 협찬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도 참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협찬을 뭐 받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대충 해주는 그런 곳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도 조금 추천드리기가 애매하잖아요. 잼 알부의 사장님은 전기 시스템을 사장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자부심도 있으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테스트도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제 말부에서 협찬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말부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번 정도 방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난 주행 충전기 하나 할 건데 블루진이랑 똑같이 해달라, 완전히 똑같으면 된다, 다른 거 안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죠. 전화 먼저 하셔가지고 전화 통화로 상담하시고 가격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건이 맞는다 싶으시면 가셔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가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트렁크 쪽에 주행 충전기랑 인버터랑 다 뭐 통째로 매립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저하고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차도 다를 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만나서 좀 내부를 살펴봐야 견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견적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하는데 차를 좀 봐야 합니다. 뭐 80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차를 한번 보고 계획을 짜야 그 다음에 자세한 견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상담을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가가지고 원하는 바를 서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 맞는 가격까지, 그 다음에 뭐 시간 걸리는 소요 시간까지 확인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진행하셔야 되니까 2번 정도 방문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매립한 제품들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량 시동을 켰을 때 배터리 충전해주는 주행 충전기는 시간당 25A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은 제품 자체에 퓨즈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하고 연결할 때 중간에 퓨즈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 말부의 사장님은 선에 퓨즈 넣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고용량의 전기를 이용하면 전선 자체에 발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가장 발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전선과 전선이 맞닿는 곳이에요. 그 맞닿는 곳의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처음엔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감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 안에다가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에 퓨즈를 넣으면 그 퓨즈 주변을 통해서 혹은 퓨즈 자체를 통해 가지고 또 발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퓨즈를 전혀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품 내 퓨즈가 내장된 그런 제품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선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그게 또 맞는 말인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선의 퓨즈만 교체하면 어차피 또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장님이 진행하시는 방식이 저도 충분히 합당하다, 훌륭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주행 충전기 가격은 인터넷에서 2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런데 설치 비용이 얼마냐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할 것인가. 일반적인 동선 케이블 하면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 실리콘 케이블은 국산 실리콘 케이블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실리콘 케이블을 일단 배제하고 말씀드리면은 대략 최소 금액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설치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주행 충전기를 어딘가에 놓고 그 주행 충전기와 차량용 배터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하고 파워뱅크 연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15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물론 실리콘 케이블을 이용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되게 먼 곳에 매립을 한다, 혹은 차체 하단을 뜯어가지고 매립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인건비가 많이 드는 작업을 한다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한 주행 충전기를 레이에서는 밑에 신발 넣는 부분이 하단에 따로 있는데 그 안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주행 충전기가 또 팬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열이 더 잘 밖으로 빠지도록 설계된 모델이어가지고 그렇게 매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깔끔한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인버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D 홍님의 퀀텀캣 2kW 용량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RV에서 취급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고장률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용을 하게 된 거고, 인버터 가격은 인터넷 찾아보면 또 나오고요. 여기에 설치비인데 아무래도 인버터는 더 두꺼운 선을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바로 옆에다가 선을 두면은 사실 작업하는 게 뭐 좀 깔끔하고 짧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열에 있고 인버터는 트렁크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격은 마찬가지로 15에서 20만 원 정도 잡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행 충전기랑 인버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시에 설치를 했죠. 왜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를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번 작업할 때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면 작업 효율이 좀 더 높으니까 가격 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조금 디스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께 문의하셔가지고 둘 다 설치하려고 한다, 뭐 블루진이랑 똑같이 하고 싶다, 얼마 드느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보시면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들이 워낙 비싸고 또 설치 비용도 뭐 1, 2만 원 하는 건 아니니까 가격이 나름대로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다양한 업체들을 만약에 연락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기준에선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 매립은 굉장히 잘 해주셨죠. 지난번 저의 영상 보시면은 인버터 매립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매립을 하면서도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걸 떠나서도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가격과 그 다음 설치는 사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테스트까지 함께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제RV 사장님이 전기장치를 어떻게 설치하시고 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철학, 본인의 생각 같은 걸 확고히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무조건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팬이 없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팬이 있으면 아무래도 팬을 통해 가지고 먼지 같은 게 유입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 설치 장소를 꽤 선정을 잘 해야 하는데 팬이 없고 다 막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1열 밑에다가 매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매립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한 곳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전기 장비들이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마련해 나가시면 언니가 저처럼 전기 부자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 오케이. 추가적으로 인버터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버터 2000W 용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0W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2000W를 풀로 막 30분, 1시간 땡겨 버리면은 사실 인버터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전자기기 쪽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격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다는 거지. 2000이 맥스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한 80%, 70%그 선으로 잡는 게 좋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70%,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면 80%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안정적인 인버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MD용리 인버터 같은 경우는 MD용리께서 직접 테스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80%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1500W 돌려봤죠. 그러니까 70%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용량을 15분 이상 돌려봤었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돌렸는데 안정적으로 잘 작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자기기는 소비 전력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1000W를 소비합니다. 1시간에 1000W를 소비한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소비 전력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버터 용량을 특정 용량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어떤 제품을 이용하실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인버터를 구매하셔야 하는 거죠. 전자레인지 이용할 거다. 전자레인지가 1000W니까 인버터를 1000W 사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2000W 사셔가지고 전자레인지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2000W 사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에어프라이어는 저의 경우 1400W짜리예요. 그래서 잘 이용했고 그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스펙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거는 1000W밖에 소비를 안 하고 어떤 거는 막 3000W까지 소비를 합니다. 왜냐면 헤어 드라이기는 정말 빵빵한 거는 빵빵하잖아요. 업소용 같은 거. 그래가지고 헤어 드라이기를 만약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헤어 드라이기가 한 1500, 1600W 이하인 거, 그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000W를 넘어버리는 거는 절대 2000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전기장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장판은 2인용이라 하더라도 한 120W 그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인덕션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인덕션은 최대가 2000W 정도 되는데 최대로 내가 뭐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막 1500W, 1000W로 30분, 40분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비를 좋게 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배터리도 300에서 400A 이상, 인버터도 3000, 3kW 이상 그런 급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안전을 떠나가지고도 배터리 용량이 인덕션을 견뎌내려면 그 정도 배터리 이용해야 돼요. 저도 280A지만 아직 인덕션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